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부양책 전면 폐지, 서울 대폭락 큰일 터졌다. 정부가 수차례 추진하던 부동산 완화 대책이 야당의 입법 반대로 사실상 무산됩니다. 공시가 현실화, 다주택 감세,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와 실거주 의무 폐지, 임대차 입법과 각종 세제 지원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또한 경제 정책에서도 금투세 폐지, 상속 증여 및 증시 밸류업과 반도체세 공제 조치가 난항을 겪으며 추경 예산안도 정부 여야 협치가 절대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강남 3구와 용산 실거주 폐지 등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부동산 부양책 전면 폐지, 서울 대폭락 큰일 터졌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완화 정책을 많이 펼쳤죠. 그런데 4.10 총선 지뢰밭 후유증으로 아마 통과 못할 법들이 수두룩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실래요? 자, 부동산 정책 전면 폐지. 오늘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 이러다가 말짱 도루묵.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위기 최고죠. 크게 6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정책 전면 폐지. 자, 먼저 공시가격, 다주택, 그 다음에 재건축, 실거주, 임대차 세제 지원. 먼저 공시가 현실화 적용 법안은 공시법, 지방세법, 그리고 다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공시가 현실화 폐기, 공시가 90% 부활, 다주택 규제 완화. 이거 폐기한다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다주택도 규제 완화를 못하는 거예요. 취득, 보유, 양도, 중과세, 이거 부활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적용 법안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통령령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재건축 실거주 적용 법안. 자,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바로 이 입법이 필요하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안전진단 다시 또 부활할 가능성이 크겠죠. 통과가 안 되면.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상한제 이거 그래서 둔촌주공 시끄럽잖아요. 이제 유예로 일단은 갔지만 2, 5년 실거주 그 과정이라도 폐지되는 거 아니냐 기대를 했는데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임대차 세제 지원 적용 법안, 임대차 보호법, 민간임대 특별법, 바로 이 법을 적용받는데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법이라고 아시죠? 그 전월세 상한제 부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업 구조조정 세제, 지방 미분양 혜택, 아예 주택수로 포함도 안 되고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소멸되는 거죠.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찝었는데 이걸 여기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 법 개정 사안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2035년까지 시세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이걸 폐기했는데 이게 어렵다 이 말이죠. 이제 자, 다주택 규제 완화, 취득, 양도, 정부, 중과, 징벌적 부동산 세제 폐지, 이걸 없애겠다. 징벌적이죠, 사실상. 그런데 이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자, 의무 거주 2년, 5년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결국 지금 유예됐고 이제 폐지를 할까 안 할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을 폐지시켜서 아예 30년만 되면 재건축 하겠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의무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 5% 상한제,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기업 구조 CR이라고 하는데 리츠 세제 지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는 사람들 CR 리츠의 중과세 배제, 이런 모든 규제 완화들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다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정부와 여야 어떤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한쪽은 부양책을 쓰고 있고 한쪽은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규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이 쉽지가 않아요. 4.10 총선, 동력 잃은 윤 경제정책, 이번엔 경제정책 볼까요? 금투세 폐지 등 좌초수순, 시행령 정치 한계, 대통령 시행령으로 통과되는 게 있고 국회 입법에 통과시켜야 할 법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대통령 일방 시행령
정책.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노출시켰고, 자, 입법정책. 야권의 동의, 필요. 그런데 계속 남발했죠. 그동안에. 좌초 또는 수정을 하겠죠. 24차례 민생 토론회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때 나온 조치들,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어요. 정부가. 결국 자, 야당은 또 반대를 했다가는 또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겠죠. 적정선에서 타협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현 정부가 쓴 정책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정책이에요. 집값 하락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금투세 폐지. 자, 금융투자소득세. 야당 반발 무산 가능성이 커졌고, 상속 징역, 유산세, 최대 할증과세, 이거 폐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됐죠. 자, 증시 밸류업 조치, 반도체 세액 공개 난항. 추경 예산안도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추경 예산안은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정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지만 야당도 계속 삭감 권한을 최대한도 활용하면 정부의 뜻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협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 결국 야권 법안 추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지금까지는 야권은 법안을 추진하고 그때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번 선거 결과보다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당도 뿔이 나게 되면 야당 편에 서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트집 잡고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 때 또 대통령 선거 때 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경제 문제가 워낙 핵심들이 흔들려 버리니까 여기 110 대책, 국회 분턱 넘기도 쉽지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사업 주체, 구성 조기화, 신탁 방식 효율화, 도시 분쟁 조정이 재판 효력 부여,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고, 정비 복합 사업, 소규모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도심 복합 사업 우선 공급, 기준일 합리화 및 일몰 연장, 용적률 인센티브, 재정비 촉진지구, 노후 여건 강화, 이런 부분들이 역시 좌초될 수가 있어요. 통과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공급 여건 개선, 도생주, 세대주 제한 폐지, 신축 소형주택, 자, 원시취득세 감면, 이것도 무산될 수 있고, 소형주택 활동 제고, 단기 등록임대 복원, 그 다음에 자유형 장기임대 도입, 이것도 마찬가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게 축소될 수도 있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 단독 사업 시행 근거 마련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물거품. 자, 건설사업 민간애로 지방중공업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 시 원시주택 감면, 지방중공업 미분양 구입 시 1주택 특례 허용, 1주택 추가 구입, 1주택 특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갈등 해소, 건설 분쟁 조정이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역시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이걸 다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동안에 대치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추가 규제 폐지 어려울 듯. 뭔 말이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 여건 회복세, 주택 교통 개선 속도.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이 법 가뜩이나 부동산이 지금 뭐 화랑되는 것도 아니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의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을 없애는 거.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제, 아비어 목성이랑 삼성대치 청담 잠실 이런데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부동산 3법이라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안전진단. 이거 폐지. 이게 이제 사실상 쉽지 않아요. 보세요. 강남 3구, 용산구, 조정지역, 투과지역 해지를 할 것 같은데 현 정부는, 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제가 이제 속단할 수는 없고, 그동안의 정책으로 봐서 실거주 폐지, 2년 보유, 갭투자로 비과세. 자, 부동산 하락장 유지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상. 물론 지금 다시 또 서울이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는데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거래 허가제, 아비어 목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아비어 목성. 자, 이곳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폐지되게 되면 또 집값이 더 꿈틀거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어도 그냥 많이 뛰었어요. 있으나 없으나. 기타 용산 일대 삼성 대치 청담 잠실 과연 해지될까요? 이게 날짜에 딱 되면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변목성은 4월 26일, 기타 강남 쪽은 6월 22일, 그리고 몇 군데는 또 5월 달도 있어요. 자, 부동산 3법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공사비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공사비 상승의 영향 때문에 이걸 없애야 실질적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이 가뜩이나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힘든데 좀 낫겠죠. 분양가 상한제, 유망지역 분양가 자율화로 바뀐다고 했는데 아마 상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분양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는 있겠네요. 근데 건설사가 과연 분양을 할까요? 지금 자율화로 바뀌었는데도 돈이 안 된다고 지금 아비규환인데 안전진단, 재건축 활성화 위해서 전면 폐지. 지금 안전진단, 재건축 30년 되면 된다, 용적률 높인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행령과 입법 통과가 지금 서로 섞여 있는데 한마디로 쉽지 않다 이거죠. 국토부 추진정책, 얘는 오히려 탄력받을 수도 있어요. 얘는 뭐냐? 원희룡 박상호도 질타한 전세제도 폐지. 이거는 이제 아직 제도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한번 꺼낸 거예요. 꺼낸 거. 뭐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꺼낸 겁니다. 자, 부작용이 많아요. 전세 폐지하면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노출. 그래서 전세를 폐지한다 이 말이죠. 부작용이 많으니까. 위험노출, 전세 사기, 부자들이 갭 투자를 악용하는 거. 장기 임대, 전세 대신에 민간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게 되면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굳이 전세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자, 에스크로가 제3자가 부동산 거래 일체를 관리하는 건데 전세보증금,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돈을 활용해서 전세 끼고 투자를 못하는 거죠. 금융권에 예치를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금융신탁사에 예치합니다. 그러면 에스크로가 이게 진행되면 사실상 전세는 물 건너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전세 폐지네, 캡투자 폐지네 이렇게 꿀나는 정치에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돌려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갭투 금지. 전세가 지금 휘청거리는데 갭투자는 더 눈에 띄시겠죠. 에스크로 제도 도입 시 집주인이 갭투자 금지가 되면 전세제도 자체가 유명무실이기 때문에 갭투자 방지가 되겠죠. 갭투자 금지, 전세 존속, 전세금 갭투 금지. 바로 갭투자 자체를 금지한다고 선포를 안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전세 대출도 안 해주는 곳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대출의 부작용, 전세 폐지 시 저절로 폐지되는데 이제 뭐 무주택자만 해준다든가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이제 더 골라서 해준다든가 이렇게 전세 대출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에스크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임대를 대충 활성화한다든가. 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냐? 상승세입니다. 부동산 부양책 중단으로 지금 폭락 위기에 지금 놓이긴 했지만 지금은 상승세 맞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0인데 떨어졌다가 올 겨울에 떨어졌던 거죠. 작년 11월 6일부터. 그러다가 다시 4월 8일 올라가기 시작해서 3주 연속 상승이에요. 서울. 수도권도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뭐 지방도 0입니다. 지방도. 지금 빠르게 지금 집값이 회복되는 까닭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다른 나라가 돈 빼고는 다 뛰고 있어요.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럼 우리나라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자, 아파트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KB시세로 보면 수도권, 5대 광역시, 전국. 자, 5대 광역시만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전국 단위, 수도권은 계속 상승세입니다. 다시 또 뛰고 있죠. 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전세값이 뛰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뛰니까 이 갭이 좁혀져요. 그래서 갭 투자가 증가하겠죠. 자, 24년 부동산 정책과 제도 새 판짜기가 시작되는데 좀 우리 국민들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부의 규제 완화가 물거품이 되면 부동산은 침체의 늪에 빠져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요인도 많기 때문에
주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